손수변 56살 남자가 한 집 앞에서 어슬렁거렸어요. 이번 주 일요일 새벽 5시 서울 영등포에 있었던 일인데요. 30대 남성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30대 남성의 집 앞에 50대 남성이 사진을 찍고요. 또 대문에 그 고리도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30대 남성이 보고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오히려 자기 집이다. 내 집인데 사진 찍는 거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요. 당연히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집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그 후에 이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서 입건됐는데 주거침입 등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남의 집에서 자기 집인 것처럼 행세를 했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체포된 56세 남성이 누군가 봤더니 이 남성, 30대 남성의 어머니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학 동창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3년 전이죠. 2015년 10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30년 만에 이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난 후에 이게 만난 것도 우연히 만난 겁니다. 우연히 만난 후에 이게 대학 동창인 여성을 이제 스토킹, 따라다니기 시작한 건데요. 2016년 11월부터 매일 메시지도 보내고 이제 전화 통화도 시도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그냥 둘 수 없겠죠. 그래서 여성이 이제 경찰에 2번이나 신고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게 초범이고 실제로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고 경찰이 경고만 하고, 경고라는 게 사실 처벌이나 이런 조치가 아닌데 경고만 하고 하지 말아라라고 훈계를 하고 돌려보냈다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들의 집까지 찾아와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스토킹이라는 게 저희가 범죄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과연 범죄로서 합당하게 처벌하고 있느냐는 좀 의구심인데 얼마나 피해를 많이 당했으면 이 여성 55세 여성이 이사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전화번호로 또다시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매일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도 음란성, 그러니까 그 여성을 비하하는 음란성 문자를 계속 보낸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문자를 받으면 가슴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몰래.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들 집까지 찾아내서 결국 지금 손 변호사 얘기했듯이 그 아들 집에 와서 이런 행패는 아니지만 이런 못된 짓을 또 한 거잖아요. 사진도 찍고 문고리도 만져보고 이러면서 아들이 직접 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집에 대해서 동태를 파악했다고 하니까 이 스토커라고 하는 사람, 저 A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여성을 괴롭혔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전화번호 바꿔도 그거 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거기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오고 경찰에 연락을 했대요. 스토킹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경찰은 초범이고 물리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구두 경고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무서워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경찰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좀 강하게 접근 금지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현행법상 이게 경범죄로 스토킹이 분류가 되고 최대 벌금도 10만 원밖에 부과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여기는 모르겠어요. 직접 물리적인 피해는 안 당했지만 스토킹 중에 물리적으로 차로 여성을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발길질을 하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여기서도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한다고 하면 이 스토킹에 대해서는 정말 경찰이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지난 5월에 스토킹 처벌법 입법 예고했는데 빨리 이거 실행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게 선진국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에서는 최대 벌금이 10만 원? 그거밖에 안 나와요?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사람을 쫓아다녀 불안하게 만드는 자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규정이 있고 사람을 쫓아가서 불안하게 만드는 자? 그러니까 뒤에 와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따라오는데 왠지 저를 따라오는 듯해서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게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하나를 평가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스토킹 방지법에 대해서 매년 이제 법률안 검토를 하는데 그 법률안 검토를 하다 보면 영국에서는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이미 2004년에 모범 스토킹 규제법을 만들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스토킹이 어떠한 행위인지를 나열을 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에 막아서기, 주거 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기 이런 행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벌금 10만 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징역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지금 좀 만들어져서 앞으로 좀 적극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그 스토킹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승 의원님 소개하신 그런 외국 사례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조문 규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이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서 뭐 만나거나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를 이제 지속적 괴롭힘, 즉 스토킹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 규정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이 처벌 수위도 굉장히 이제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스토킹 행위를 좀 억제하기 위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사람은 재판 중인데도 계속했대요, 이런 거를. 그래서 더더욱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어떤 괴롭힘을 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입법 방향이나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접근 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좀 빨리 법원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뭐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면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바로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 매뉴얼을 보게 되면 1회, 2회, 3회까지 경고를 하고 3회도 이런 계속적인 어떤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대로 입은 것이게 될 것이고요. 경찰이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법원에 가서 뭔가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법원에 뭔가 신청서를 낸다는 것도 어렵고 법원에서는 이 접근금지 명령 신청 자체가 개인의 어떤 기본권을 굉장히 좀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라든가 입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적인 어떤 조치를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경찰이 판단을 해서 1차적인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좀 취해서 피해자를 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 스토킹이라는 것이 중대범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하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경찰이 조치를 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입법도 필요하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자전거로 차량을 추돌한 뒤에요. 운전자를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좀 파장이 큽니다. 민경영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천천히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서 쿵 소리가 나더니 한 남성이 자전거를 끌고 차량 앞을 지나갑니다. 저기요. 차량 운전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항의합니다. 저기요. 형 가깝잖아요. 잠깐 말다툼이 오간 뒤 뭔가를 때리는 듯 둔탁한 소리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운전자는 다급히 경찰에 신고합니다. 긴급신고 연료입니다. 네, 저기요. 지금 차 때려부셔 난리 났네요. 급기야 남성은 빈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차량의 뒷유리까지 깨버립니다. 이후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납니다.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운전자는 차량 유리와 백미러가 부서지고 자신도 두통이 나는 등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해 남성은 차량이 뒤쫓을 수 없는 도로로 달아나 잡지 못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남성 행위가 단순 손괴죄를 넘어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